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김만배 신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쿠데타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지난 정부 때 잘못된 보도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반성이 담긴 사죄문을 쓰는 대신에 되려 매우 편향된 용어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언론인을 선동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직 기관장들의 분풀이가 아니라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의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의 허위 인터뷰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에 영향을 끼친 허위 인터뷰가 김만배, 신앙림 두 사람만의 거래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계십니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도 한참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9월 14일에 대장동 개발은 최대 치적이란 첫 해명을 하자 바로 다음 날에 대장동 개발 일당인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친민주당 언론과 보조를 맞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띄우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지도부도 수사를 해보겠다며 바람을 잡았는데 이런 일사불란함이야말로 기획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서 조우영에게 커피를 왜 타줬냐고 묻고 뉴스타파 보도를 기다렸듯이 다른 어떤 언론 매체보다도 먼저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해명 한마디 없는 것도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치고 나가다가 스스로 범행을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인지 이제는 아예 문어발식 이슈 물타기로 진실 자체를 듣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주당을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만 커질 뿐이니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짜뉴스 선거 공작을 뿌리 뽑아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 초과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을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